네,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마감 시황인데, 어제는 코스피 10%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코스닥 5% 반등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05포인트를 넘었었죠. 5%가 뭐 대수냐고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두 가지인데, 중간선거와 중국 증시. 자, 중간선거에서는 이제 달러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중국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위안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스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해가지고 중소형주 빛을 볼까 이야기인데, 자, 중간선거와 중국 증시의 결을 연결했을 때 가장 먼저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은 뭐 오늘은 좀 화면을 좀 많이 띄워놨는데요. 환율입니다. 본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데이터에서 볼 게 이제 위에 쪽 빨간 선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고요. 밑에 게 이제 우리나라 주가 지수인데 거의 이제 반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할 때는 장이 내려갔고 반대로 장이 내려가다 보니까 반대 그림. 빨간 선이 환율이군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장은 내려갔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주가 지수가 계속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밑에 게 주가 지수인데 우리나라 시장이죠. 급격하게 작년도 3,300포인트에서 지금 뭐 2,100 초반까지 갔다가 2,400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원화 환율 자체가 급격하게 꺾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결과적으로 앞으로 환율이 조금 내려오면 우리가 수출 기업인데 그러면 뭐 환율 내려가면 나쁜 거 아닙니까? 그 이슈보다도 환율이 이렇게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나빴던 거죠. 그래서 환율이 하향 안정화는 결정적으로 지수의 반등 요인인데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코스닥을 넣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넣어버리니까 어떤 색깔이 나오냐면 이제 파란 선이 코스닥입니다. 약간 코스피보다 더디지만은 빠질 때는 먼저 빠지고 네, 조금 더디긴 해요.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그죠? 더디긴 한데, 왜 그러냐면, 코스피 쪽은 아무래도 수출주가 좀 많으니까. 그 환율이 안정화될 때는 이때처럼 수출주가 훨씬 많으니까 삼성의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훨씬 빨리 반응합니다. 내려올 때는 또 늦게 반응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코스닥도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도 많은데, 사실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에코프로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수출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HLB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니까 약은 개발합니다만은 이건 뭐 약을 파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는 수출의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 코스피처럼 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코스피는 삼성전자도 해외 수출 규정이 절반 넘는 거고 LG엔솔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 선거위에 가장 우리가 바라보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달러 약세 여부입니다. 워낙 바이든이 이제 킹달러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외환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원화 환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얼마까지? 어, 중국 위안화도 있습니다만 원화 환율이 네, 이렇게 그렇죠. 그림으로 잘 보이죠. 기술적으로만 부풀어도 상관없습니다. 1,400원대에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뚝 떨어졌단 말은 월봉으로 분석하더라도 환율 세력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어, 숏을 치기는 조금 롱을 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환율도 어차피 수요와 공급 논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약간 숏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원환율이 떨어졌다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크게 놓고 보면 자동차 관련주의 매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왜 오늘 제가 이 코스닥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냐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수주들은 환율 수혜를 못 보는 거죠. 작업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대표님 그래요. 수출 비중 90%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게 뭐냐면 환율이 꺾이면서 수혜를 보고 좋은 건 좋은 건데 오히려 거꾸로 내수주 쪽이라든지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 종목들은 사실 환율 효과도 없는 기업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CGV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극장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내수잖아요. 내수. 그러니까 내수주 중에서 움직이는 게 코스닥이 조금 많아요. 덴티움처럼 임플란트 회사들은 환율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경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덴티움도 실적이 잘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이고 네오이즈 같은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 회사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환율의 변동성 때문에
수급이 조금 멈췄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키포인트 자체는 결정적으로 전 이렇게 앞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원화 환율이 안정화될수록 중소형주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원화 환율이 안정화되는 데는 아무래도 중국 증시의 변동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그림에서 위안화가 만약에 초치면 안 됩니다. 아까 어디 갔어요? 뭐 초친다고 제가 초칠 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위안화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7.2 위안에서 잡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확 튀어버리면 그럼 다 멀쩡 돌아오게 됩니다. 항상 불안한 장세지만은 시장은 여전히 하나하나씩 악재를 걷어가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제목을 이렇게 코스닥 5%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뭐 참조용으로만 하십시오. 근데 시장은 지난주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대략 코스피부터 할까? 이게 코스닥 수치고 요게 코스피 수치입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드릴까요? 코스피가 이제 10월달 2150을 찍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5% 상승하는데요. 5%. 근데 5% 넘었었죠? 5% 정도는 그냥 이제 반등을 좀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고 그러면 이제 10% 자리가 2365입니다. 이게 10% 자리입니다. 올라왔죠? 지금 2400이니까. 그러면은 정말 종목별로 10%, 20%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삼성전자처럼. 그리고 나면 그 다음 15%를 잡느냐? 아니요. 저는 20%를 잡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세자인 기준이 내려올 때 20% 빠지면 약세자인에 걸려요. 그때는 종목은 40%, 50% 빠지죠. 그래서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10%만 오르면 이제는 전 어느 정도 조금 더 자신 있게 했다고 보는 거고 그 목표치를 20%까지 갔을 때 진짜 이제 턴어라운드 그림이 많이 바뀝니다. 월봉도 바뀌고 주봉도 바뀌고 정배열도 바뀌고 그럼 대략 2600이라는 자리가 나와요. 또 반대로 코스닥을 그럼 동일 분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코스닥은 대략적으로 사실 650이라는 자리도 있었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왜냐하면 원래 출발점은 자의성이 존재가 돼요. 저는 코스닥 출발점을 단순하게 9월에 행성했던 650은 이거는 뺐습니다. 그 중간에 행성했던 요 자리를 잡아보니까 대략 670이 나왔어요. 근데 요게 20포인트 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잡아보니까 오늘 자리가 딱 여기가 5%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705, 705, 710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러면 코스닥 기준으로 내가 조금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자리가 코스피처럼 갈 수 있는 자리는 740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동일한 분석으로 만약에 20% 강세장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자리는 805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만 기억하면 되죠. 코스피가 어느새 10% 정도 수준에서 수급에 들어와 있다. 순환이 돌고 ADR이 100이 넘었다. 코스닥은 지금 비록은 500이지만 5%지만 만약에 740을 넘기는 순간 740을 넘기는 순간 바로 급락의 절반 수준까지 바로 들어오면서 판이 바뀐다. 그 과정이에요. 깜장선이 5일선인데 코스피는 이미 뚫었네. 내일 뵙겠습니다.